안녕하십니까. 엠머니소프트 운영자입니다. 엠머니이즈 동영상 강좌,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누락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다차원 비정형 분석 툴인 올랩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고 이어서 엠머니이즈에 대한 다양한 조회 분석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체 화면보다 좀 더 작은 화면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화면이 깨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래일자에 살짝 마우스를 갖다 댄다든지 또는 화면을 살짝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면 화면이 자동적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화면 크기를 조정하거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위한 반응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나타나는 현상이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을 전체 크기로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거래 명세표나 계산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출과 매출 반입 데이터들을 필터링해서 조회를 하고요. 이제 평화기계의 거래 명세표를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누르시게 되면은 엠머니이즈는 출력물들을 엑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거래 명세서가 출력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출력하고 나면은 명세표 부분에 발행이 됐다라고 표시가 되고요. 다시 재발행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미 발행된 것이 있다고 표시가 되고, 이제 역시 엑셀로 출력을 해서 재발행을 하고 나면은 화면에서 보시면 재발행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리셋하고 싶다라면은 해당되는 화면에서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를 지워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명세표 발행 내역이 이제 리셋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실행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되고요.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체크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신고는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발행 처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자 전송은 되지 않고 단순히 계산서 번호와 일자가 표시되면서 계산서 발행 이력만 남기는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건들을 재발행 전송하기 위해서는 계산서 관리 쪽에 가가지고 해당되는 계산서 건을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 건을 삭제하거나 EB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계산서를 삭제하고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것에 대해서 신규로 발행을 해보는데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래처 등록에서 이메일이라든지 담당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위해 필수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서 담당자 성함을 지워보고 저장해서 한번 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삭제한 상태에서 계산서 발행을 실행을 한 다음에 전자신고를 체크를 하고 발행을 하게 되면은 담당자 명이 빠졌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계산서 건은 계산서 번호와 계산서 일자는 들어가서 발행은 됐지만은 전자 전송되지 않았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실행하기에 앞서서 거래처 정보에서 담당자 명을 입력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거래 내역으로 와서 실행을 한 다음에 EB를 전송을 하게 되면은 전송이 잘 되어서 전자번호의 번호도 기입이 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더 해보면은 이렇게 단건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은 특정 기간 동안에 여러 건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규진되는 업체를 지정을 한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제 복수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계산서 발행을 누르시면은 복수의 거래건들을 일괄 발행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불편하면은 기준되는 거래처를 클릭하시고 쉬프트를 누른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계산서 발행을 해주시면은 기준되는 거래처에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것들이 모두 다 일괄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진 철제 상사를 선택해서 또 전체 선택한 다음에 실행을 눌러주시면 아진 철제 상사건들이 일괄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온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평화기획건에 대해서 전체 선택을 해서 일괄 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면은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를 한다든지 필요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전자신고 대상 자료 전송까지 체크를 해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건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발행됐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화요학습일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제가 테스트로 여러 건들을 좀 등록을 해놨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록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근무관 내역을 클릭을 해서 현황을 살펴보면은요, 기타 상품 매출의 한 건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발행한 건들이 이렇게 뜨게 되고, 거래처 정보에 입력했던 담당자라든지 이메일 주소라든지 휴대폰 번호들이 역시 나와서 유료이지만 뭐 전자생계에서 발행했다라는 그런 문자를 보낼 수 있다든지 이런 데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발행된 건들은 전자계산서 현황 조회에서 조회를 해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 전자생계산서뿐만이 아니라 영세일권이라든지 면세계산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계를 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상세 내역들을 이제 클릭해서 상세 내역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계산서 번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계산서를 뭐 삭제하거나 이비를 전송할 수 있는 이 관료화면이 뜨게 되는 것들도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업무관리에서 거래 내역에서 계산서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서 발행 일자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계산서 이제 화면을 띄우게 되면은 계산서 발행 일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계산서 발행 일자를 조정해서 발행하실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해서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다음은 다차원 분석인 올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랩의 기본 정의는 다차원적이고 비정형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조회 분석 자료는 고정된 양식의 한정된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분명 잘 짜여진 양식의 자료도 경영이나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갑자기 이런 양식이 없는 데이터가 필요하거나 실시간으로 다차원적이고 비정형적인 분석 자료가 필요할 때 우리는 고정된 양식 없이 내가 필요한 항목들만 제공되어 필요한 항목들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자료를 즉시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도구가 바로 올랩입니다. 올랩은 보시는 것처럼 고정된 양식은 없고 끌어다 쓸 수 있는 항목들로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수치 자료를 측정 영역으로 끌어다 놓고, 내가 원하는 차원의 값들을, 즉 거래 계정을 열필드에 추가하고 요일을 행필드에 추가해서 요일별 거래 계정별 거래 금액 자료들을 한눈에 이렇게 즉시적으로 만들 수 있고, 필요한 데이터들을 차트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좀 필터링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거래처 같은 것들을 이제 필터로 올려서 거래처 내용들이 실제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원하는 거래처들 데이터들만 필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단에 보시는 차원 데이터들도 깔때기를 눌러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깔때기를 눌러서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필터 쪽과 이 차원 쪽의 데이터들의 차이는 실제 화면에 데이터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은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다가 필요 없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끌어다가 바로 날려버리실 수도 있고요. 다시 여기에 거래 계정별로 증빙 유형별 데이터를 보고 싶다면 증빙 유형 차원을 끌어다가 행필드에 추가를 해서 바로 거래 계정별, 증빙 유형별 데이터들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없앤다든지, 아니면 좌측 하단에 차원이라든지 측정값들 영역들을 구성하는 화면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없애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영역에다 끌어다 놓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원하는 값들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측정값에 추가하고, 또는 차원 값들을 뭐 컬럼에 추가한다든지, 또는 거래 계정을 로우에 추가한다든지, 거래처를 로우에 추가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끌어다 드래그를 하지 않고 실제 클릭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구성된 데이터들도 하나가 아니라 순별, 월별처럼 두 개의 데이터들을 동시에 구성해서 순별, 월별, 거래처별 거래 금액 데이터를 본다든지, 또는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다른 측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을 때는 뭐 순별, 월별이라든지 아니면은 월별, 순별이라든지 이렇게 데이터 위치를 바꿔가면서 자료들을 분석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올랩은 이미 정해진 고정 양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구성해서 다차원적이고 비정형적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즉시적인 의사결정이나 업무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큰 기업에서나 사용하던 이런 분석 툴을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엠머니에서 제공해드리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엠머니 이즈 분석 조회 장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 현황 조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현황 조회는 거래 내역 등록 내역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장표로서 하단에는 거래 내역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수익과 지출, 그 다음 밸런스에 대해서 거래 내역과 현금이라든지 카드, 어음과 같은 결제 내역들, 그 다음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된 외상 처리 내역이라든지 외상 결제 내역, 그리고 현재 외상 잔액을 보여주고 반입 반출 내역과 시제에 대한 현금 시제라든지 통장 시제, 그 다음 통합 시제에 대한 내역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표입니다. 조회 조건 중에 거래처는 말씀드린 대로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 부분은 거래 구분별 또는 멀티체크에서 멀티 구분별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가 기능은 향후 기능을 위해서 일단 남겨놓은 기능입니다. 일단 거래처별 집계 내역을 보시면은 거래처별 집계 내역은 해당 기간 동안에 각 거래처별로 집계 내역들을 한눈에 보일 수 있는 화면으로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공급가라든지 부가세, 총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채권 채무에 대한 발생 내역, 결제 내역들, 그 다음에 현재 기준의 채권 채무 내역을 거래처별로 한꺼번에 볼 수 있고 종합적인 내역들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다음은 거래 항목별 집계 내역입니다. 거래 항목별 집계 내역은 거래 일자별로, 거래 구분별로, 거래 항목별로 전체적인 거래 현황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부가세, 거래 금액, 그 다음에 뒤에 예금이라든지 카드, 어음과 같은 결제 내역, 외상 처리된 내역들을 거래 구분별로 보실 수 있고 조회 조건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셨던 계산서 현황으로 세금 계산서뿐만 아니라 영세율 세금 계산서, 면세 계산서 등의 각 종류별로 합계 내역과 상세 내역들,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건별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수불 현황 조회에서는 거래처라든지 수불 일자별로, 수불 유형별로, 수불 품목별로 내용을 조회를 해보실 수 있으며 수불 품목은 품목명으로 필터링을 한다든지 또는 규격으로 필터링을 한다든지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당 품목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7월 1일부터 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메인 매출에 대한 입출고라든지 반입 반출에 대한 수불 내역들, 조정 입출고, 기타 입고와 같은 수불 내역 현황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초 2월 자료로 잡았던 기타 입고에 대한 내역들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고 현황 조회를 보시면 이러한 수불 내역의 합계 내역을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품목별로 해당 일자 이전에 넘어온 기초 수량이라든지 금액들, 그 다음에 입고 수량 나누기, 입고 금액 나누기 수량으로 나오는 평균 단가를 구해서 입고 수량이라든지 금액들, 출고 수량이라든지 금액들, 재고 수량이라든지 재고 금액을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 현황 조회입니다. 계좌 현황 조회는 주어진 기간 동안에 우측에서는 각 계좌별 종합 현황을 보실 수 있고, 좌측에서는 종합 현황을 보실 수 있고, 우측에서는 각 계좌 내역별로 상세한 2월 내역이라든지 일자별, 계좌별, 입출금 내역, 잔액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엠머니 이즈는 멀티 화면을 제공함으로 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엠머니 이즈에 대한 화면의 특장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내역 등록에서 추가 수정할 데이터에서 열흘 변경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입력할 첫 번째 필드는
더블 클릭을 해야 입력 모드로 전환되며 동일한 열에서 나머지 필드들은 원클릭으로 데이터를 입력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열을 바꾸면 더블 클릭해서 입력 모드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바로 입력할 수 있고, 여기서 모바일 모드로 전환하면 더블 클릭 없이 원클릭으로 바로 입력 모드로 전환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M1이 이지는 모든 필드들에 대해서 정렬 기능을 제공함으로 해서 데이터를 좀 더 손쉽게 찾을 수 있고, 필터링 기능을 제공해서 원하는 필드를 원하는 형식으로 손쉽게 필터링하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숫자들에 대해서도 크거나 같다와 같은 조건식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해서 데이터 검색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필드들은 원하는 사이즈를 늘리고 줄일 수 있으며 필드들 간의 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 싶은 필드들을 추가해서 나타나게 한다든지 보기 싫은 필드들을 이렇게 안 보이게 한다는 기능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필터링 기능과 필드 간 이동이나 숨긴 기능은 충돌이 날 수 있으니 동시 사용을 자제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1이 소프트 홈페이지에서요, M1이 이지로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측 상단에 메뉴 버튼이 보이고, 기능 버튼은 조회 추가, 삭제 저장, 필터링, 화면 전환, 메뉴 토글링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간단한 화면 중에 하나인 거래 항목별 집계 내역을 보시면은 단순한 그리드 하나와 조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스마트폰에서 열어보시면 PC에서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조회 조건과 이렇게 화면 하단 그리드가 보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날짜를 지정을 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역시 동일하게 PC 화면과 똑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글을 통해서 조회 조건을 없애서 화면을 좀 더 넓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원 그리드이기 때문에 화면을 전환해도 나타나는 것들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좌 내역 조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 화면에서 계좌 현황 조회를 살펴보시면 이번엔 하나의 그리드가 아니라 두 개의 그리드가 좌우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스마트폰에서 보시면 거래일자를 입력해주고 조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래별 종합 현황이 조회되고요. 여기서 한 계좌를 찍어서 화면을 전환하게 되면은 계좌별 상세 입출 내역들이 뜨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입력 프로그램 중에서 거래처 등록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고 거래처 등록하면은 상단에 조회 조건, 좌측에 그리드, 우측에 폼 양식으로 되어져 있으며 이것을 스마트폰에서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을 열어서 조회를 해보시면은 상단의 조회 조건, 하단에는 PC와 동일한 형식의 그리드가 보이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중에 한 거래처를 선택을 해서 화면을 전환해 주시게 되면은 PC 화면과 동일한 폼 양식이 보이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좌우가 아니라 상하로 폼 양식과 그리드가 배치되어져 있는 품목 정보 등록 화면을 스마트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넘어와서 품목 정보 등록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좌우뿐만 아니라 상하로 배치되어져 있는 품목정보 등록 화면 같은 경우에도 일단 PC 화면과 동일한 그리드를 보실 수 있고, 화면을 전환하게 되면 상단에 있는 폼 양식이 PC 화면하고 동일하게 뜨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거래 내역 등록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내역 등록을 보시면은 상단에는 거래 내역 장부가, 하단에는 품목별 거래 내역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뭐 적용 단가라든지 이런 도움 기능들이 보이게 되죠. 스마트폰에서 업무관리에서 거래 내역 등록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다른 화면들하고 마찬가지로 상단에는 조회 조건, 하단에는 거래 내역 장부가 이렇게 PC하고 동일한 화면으로 뜨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한 거래 내역을 찍어서 화면을 전환하게 되면은 품목별 상세 내역이 쭉 뜨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상단에 적용 단가라든지 VAT 여부가 뜨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그리드에서도 폼 양식에서 당연히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겠지만은 해당 그리드에서도 원터치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바로 PC와 동일하게 수정하고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 화면과 동일하게 데이터를 정렬한다든지 필터링 기능도 지원한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회 분석 중에 거래 현황 조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현황 조회는 원그리드 형식의 화면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이제 종합 집계 내역들이 있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들을 스마트폰에서 보시면은 거래 현황 조회가 원그리드 형식이긴 하지만은 다른 것들과 동일하게 그리드 화면도 보여주고 있으며, 화면을 전환하게 되면은 이번엔 빈 화면이 아니라 상단에 있는 거래 집계 내역이 쭉 뜨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PC에서 보이시는 이 거래 집계 내역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까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웹 기반 종합 장부 프로그램 엠머니 이지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과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한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엠머니 이지는 화면의 이동 없이 한 프로그램 내에서 일반적인 메인 매출 장부뿐만 아니라 경비관리, 결제관리, 계좌관리, 재고관리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말 많고 탈 많은 액티브엑스 없이도 유연하고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서도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엠머니 이지가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화이팅하고 계시는 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